안녕하세요. 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네트워크 사업실 권송이라고 합니다. 지금 온라인이랑 저희 오프라인에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바쁜 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2024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연례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2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 나누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서현숙 네트워크 사업실장님 인사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현재 네트워크 사업실장을 맡고 있고 동시에 한국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국가조정관을 맡고 있는 서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먼 길에서 또 현장에 와주시고 또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소개드린 대로 제가 올해 연례회의 본회의에 앞서서 짧게나마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짧게나마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학교에 대해서 먼저 특히 새로 오신 분들 조금 그 정보를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좀 본격적으로 유네스코 학교의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 활동과 그리고 올해 이제 활동을 어떻게 저희가 할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시 본회의 할 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한 30분 동안 제가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제가 발표 드리고 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면 제가 이제 발표 후에 답변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발표 주제는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로 준비해 봤습니다. 유네스코는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기도 하고 또 모르시기도 하지만 유네스코는 평화를 지향하는 기구인데 의외로 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참혹한 2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친 후에 뭔가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유네스코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문구가요. 유네스코 헌장의 첫 부분, 서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는 이 헌장에는 정말 인류가 같이 협력하고 연대해서 다시는 참혹한 이런 전쟁을 만들지 말자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저희가 뭔가 교육도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뭔가 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하지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난 후에 교육 체계를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연합국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11월 16일에 유네스코가 창설되었는데요. 여기 약간 비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교육과학문화 기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교육문화기구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하는 이 회의 자체를 영국 런던에 있는 엔지니어 협회 건물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공습에서 살아남은 그 몇 안 되는 대규모 회의가 가능한 건물이 그 영국 런던 소재의 엔지니어 협회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근데 교육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지만 과학도 굉장히 중요하다. 평화를 만드는데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세우면서 교육, 과학, 문화 기구가 설립되게 되었고 그때 이 과학을 포함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이끌었던 분이 당시의 생물학자이자 작가였던 줄리언 헉슬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유네스코의 가장 첫 번째 초대 사무총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화가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교육문화기구를 설립하려다가 교육과학문화 기구인 유네스코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유네스코 헌장 서문 중 주요 문구를 함께 살펴보시면 유네스코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조금 더 명료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쟁 자체가 생긴 이유를 뭔가 인류가 서로의 풍습이나 생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런 상황이 사람들 사이에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고 또 그 의혹과 불신이 더 커져서 불일치가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문제의식에 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는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 존중 이런 가치들을 촉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유네스코가 세워진 이유였고요. 근데 평화를 세우는 방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러한 것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인류가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서로 힘을 합치는 연대를 해야 평화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평화를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교육, 과학, 문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협력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유네스코가 지향했던 방향입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유엔 전문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연대를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 있어서 유네스코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교육, 과학, 문화 이렇게 분야를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세 분야가 한데 어우러져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아까 뭐 무지, 편견 이런 것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유네스코가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유네스코는 교육받을 권리를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연령대에 있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뭐 유네스코가 교육차별금지협약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같이 의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세계 교육 현황 모니터링을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권과 관련해서 침해됐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또 교육권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올해는 또 많이 나아졌는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각 회원국들이 교육권을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개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또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랑도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일 텐데요. 유네스코가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냈습니다.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되게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물론 교육권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무엇보다 가장 좀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그런 환경 파괴라든지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인류 스스로가 뭔가 생존의 위협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서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그런 미래를 만들어나기 위해서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바뀌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학교 공동체에 대한 되게 많은 기대를 또 걸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을 그려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기재로서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합니다. 과학 분야에서는요, 조금 흥미롭게도 많은 분들이 유네스코가 과학 사업을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이 과학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많이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학교 활동하시면서도 특히 이과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이 좀 적은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실 때가 가끔 있는데요. 유네스코에서 과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든지 세계 지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뭔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혹은 정말 켜켜이 쌓아있는 이 지질학적인 가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오픈 사이언스 관련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뭔가 과학 지식이나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또 개방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까지 이어갈 수 있게 촉진하는 역할을 유네스코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서도 요즘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인공지능이
기존 사회의 그런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하지 않고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AI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이 모색되어야 되고 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가 촉진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유네스코가 그런 의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세계유산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유네스코가 문화 관련해서도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관련해서 어떻게 이 사업이 시작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문화 분야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부 신벨 신전인데요. 저 유적이 지금 국경으로 치면 이스라엘과 또 수단에 이제 걸쳐서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이집트에서 댐을 건설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누비아 유적이 수몰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때 이집트와 수단 정부에서 유네스코에 지원을 요청해서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과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유적을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110만 평 규모의 유산을 이전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유적도 발굴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이런 유산이 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다 같이 갖고 나가야 되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생겨서 그럼 이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겼고 또 더 나아가서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유산까지 포괄해서 어떻게 인류가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협약이 생겼고 더 나아가서 무형문화유산까지 확장이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까지 저희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네스코는 또 문화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현황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회원국이 194개가 있고요.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해서 모든 정회원국이 다 같이 유네스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요. 지금 사무총장은 프랑스 출신의 여성분이고 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54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어서 곳곳에서 촘촘히 유네스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좁혀서 유네스코와 대한민국의 인연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요 1950년에 55번째 회원국으로서 유네스코에 가입을 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떤 국가가 생긴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그런 독립적인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기제가 사실 UN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걸 텐데요. 우리 분단 상황 중에서 되게 오랫동안 UN 회원국 가입이 되지 않았고 사실 1991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는데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 유네스코는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가는 창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한민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때가 1950년 6월 14일입니다. 11일 후에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그 당시에 유네스코에서 교육 지원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교육 사절단을 파견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재건해야 될지에 대해서 촘촘하게 분석한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또 이어서 뭔가 대한문교서적 지금 미래엔의 전신이 되는데요. 인쇄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이렇게 펴내는 것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래서 저 세대에 공부하신 분들은 유네스코 하면 교과서를 되게 많이 생각하신다고 해요. 교과서 그 뒷면에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근본에 유네스코와 웅크라에서 인쇄기계의 기증을 받아 국정교과서 공장이 새로 생겼고 그 공장에서 이 책을 박았다라고 써 있는데 인쇄했다고 그런 문구들이 교과서마다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교과서로 열심히 전쟁 후에
하고 이제 성장하신 되게 많은 분들 중에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2012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유네스코에 방문하셔서 그 우리나라 초등학교 자연교과서 유네스코 지원으로 인쇄됐던 그 자연교과서를 유네스코에 기증하시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 속에서 되게 힘들게 교육받았고 교육의 힘으로 재건된 대한민국에서 또 유엔의 수장이 배출되었고, 이런 것이 사실 되게 많은 개발도상국의 교육으로서 평화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되게 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뭔가 대한민국의 사례에 대해서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뭘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유네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가위원회 제도를 유네스코가 가지고 있는데요. 유네스코가 아까 지역사무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사실 정말 촘촘하게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평화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본부 하나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겠죠. 사실 정부, 시민사회, 학교, 학계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하게 뭔가 각 분야,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한데 뭉쳐서 힘을 모을 수 있게 하는 기제가 국가위원회 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또 세워진 위원회이고요. 구성 자체는 저희 특성상으로는 공직유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되게 다양한 활동은 대한민국에서 교육과학 문화 활동을 하는 다양한 수많은 주체들을 한데 모아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오늘의 핵심 주제인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문 약어가요, ASP.NET인데요. 보시면 P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알파벳 중에 P가 없는데 ASP.NET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뒤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닌 네트워크입니다. 작년에 70주년이었어요. 1953년에 전 세계 16개 나라에서 33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힘을 합쳐서 이제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세계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한 실업적 교육 활동 계획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유엔 같은 국제기구, 유엔,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가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세계 인권 선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칙들을 학생들이 학습하면 이 학생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학생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것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1953년에 시작했던 세계시민교육 실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젝트가 점차 발전돼서 오늘날의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로 지난 7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82개국에 12,000여 개의 학교가 활동 중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오늘 기준으로는 485개의 학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 주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성, 지속 가능 발전, 문화 다양성이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시민성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유네스코가 전쟁과 평화라는 그런 큰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발전해 왔는데, 사실 평화라는 게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만을 의미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죠. 진정한 평화는 어찌 보면 뭔가 우리의 일상 중에서 혹은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이나 뭔가 그런 차별이 없는 그런 상황이 구현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유네스코 학교에서 주제 영역으로 다루는 세계 시민성은 학습자가 세계 시민으로서 그런 전 세계적인 이슈가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직간접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세계 시민으로서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또 기후위기의 맥락, 환경오염의 맥락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또 실천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도 유네스코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주제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양성, 문화 다양성과 관련해서는요, 어찌 보면 뭔가 한국과 한국이 아닌 국내외의 그리고 뭐 서로 다른 문화권을 서로 이해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 뭔가 지역, 나의 지역 사회, 지역 문화에 대해서도 오롯이 이해를 하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그 집단 안에서도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꼽아 보았는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유네스코 학교?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뭐가 다르지?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십니다. 유네스코 학교는 어찌 보면 개별 학교 하나하나를 의미할 수 있을 텐데요.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가 아니었다면 어찌 보면 그냥 유네스코 학교를 기역부터 히읗까지 가나다 순으로 쭉 나열한 목록은 네트워크의 느낌이 아니죠. 네트워크는 개별적인 학교 하나하나가 되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활동을 하면서 또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정말 수많은 선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걸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한국 안에서 그리고 한국 밖에 또 다른 유네스코 학교와 연대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학교적 접근을 추구한다는 점이 굉장히 좀 특징적입니다. 전학교적 접근은 그냥 조금 돌려서 말하자면 각 학교들이 회원교들이 유네스코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내용과 방식, 뭐 교과 과정을 해석하고 또 구현하시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도 유네스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학교가 운영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방식 속에서도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평등, 다양성 등의 다양한 가치들이 적용되는 것이 또 전학교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구현해 주시는 것을 전학교적인 접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아까 약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유네스코가 저렇게 첫 번째 줄에 있는 영어 문구처럼 유네스코와 뭐 협력하는 협동하는 학교의 프로젝트 단위의 그런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소개드렸듯이 53년에 시작된 것 자체가 뭔가 프로젝트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 약어에서 프로젝트 P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ASP.NET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되게 오랜 역사와 상징성 때문에 그래도 약어로는 ASP.NET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건데요. 다시 말하면 유네스코 학교가 개별적인 뭐 환경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딱 하는 것이 유네스코 학교 활동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뭔가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고 평등을 실현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시는 것 자체를 전학교적 접근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시민 교육,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해서 유네스코가 아이디어의 실험실로 역할하고자 유네스코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되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뭔가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같이 활동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늘 되게 든든한 힘이 되는데 지금 문득 생각나는 건 작년 이제 2023년 연간 그 활동 보고서를 내주신 한 선생님께서 뭐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서 올해도 이제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학생들이랑 했는데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떠오르진 않았다를 약간 고충사항처럼 써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같이 방법을 찾아보고 뭔가 잘 되지 않을 땐 같이 협력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아이디어의 실험실로서 유네스코 학교가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해 교육부터 되게 다양하게 이제 세계 시민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유네스코 학교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험을 계속 해 왔는데요. 그래서 뭐 저희 대표적으로 선생님들 뭐 작년에 혹시 활동을 하셨다면 기억하시겠지만 학생들이 직접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하고,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후원 사업에 같이 참여해주는 학교도 계셨고, 또 한국 학교뿐만 아니라 해외 학교와 교류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공동 수업을 통해서 해외 유네스코 학교와 지속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교류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일본 선생님과 한국 선생님이 계속 교류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2001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학습자들이, 학생들이, 그리고 유네스코 학교 활동을 그러니까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삶과 삶이 이런 유네스코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평화, 또 지속가능 발전과 깊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는 것이 사실 유네스코 학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국제기구, 막 국제사회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좀 멀리 있는 그런 것이 평화가 아니라 뭔가 일상, 우리의 삶과 지역이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이 모여서 국가 단위의 노력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연결돼서 세계 단위의 전 세계 차원에서 인류가 노력하는 그런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유네스코 학교가 주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유네스코에서도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차원에서도 각각의 유네스코 학교에 되게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2024년에 어떻게 활동할지는 잠깐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 가지고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본회의 중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발표 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추가 질문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혹시 있으시면은 저희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댓글창에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따 한꺼번에 취합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현장에서 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이따 휴식 시간이라든지 다양한 시간 통해서 또 직접 말씀 나눌 수 있으니까 많은 대화 오늘 같이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